오늘부터 저희 코인요다의 KY 거래 기법에 대해서 기초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래다? 이걸 떠나서 기초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기본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회원 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고 구글 플레이에서 앱만 받아놓고 앱을 열어가지고 하는 상태지 회원 가입을 귀찮은 거 다 안 하는 거예요. 아직은. 또 손익과 관련된 돈 보내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회원 가입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돈도 아직 안 붙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모의 거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 기법대로 해서 야 이게 정말이구나. 가능성이 있다. 나는 한 달간 해보니까 이 정도 벌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법은 정말 신뢰가 간다. 솔직히 트레이딩 기법을 여러분들 앞에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성공적인 트레이더라고 해도 자기 돈 벌기 바쁘지 여러분들 앞에 가르쳐 줄 정신도 없고 여러분들 앞에 가르쳐 줄 의사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의 인연을 좀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나는 내 인생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국제거래소 바이낸스 화면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걸 현물거래소 화면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요령껏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들과 같이 개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물거래소는 여기 트레이드를 누르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트레이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 스파트가 있죠. 이 스파트가 현물거래소입니다. 반대로 선물거래소는 퓨처스를 눌러서 USDSM 퓨처스를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바뀌어요. 바로 이것이 선물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선물거래소, 현물거래소. 지금 이제 이건 제가 작도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현물거래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현물거래소 스파트를 눌러봤습니다. 자, 현물거래소하고 선물거래소는 홈페이지에서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바이낸스하고 자꾸 한다고 해서 제가 바이낸스에 무슨 녹을 먹거나 무슨 연관이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이 거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이 화면을 이해해야 되겠죠. 화면을 따로 이해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것을 오더북이라고 합니다. 오더북이라고 돼 있네, 여기요. 오더북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매도 대기 주문. 팔겠다고 대기 주문. 그걸 리밋 대기 주문이라고 합니다. 지정가 대기 주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밑에는 매수 대기 주문. 그래서 매수 리밋 대기 주문을 걸면은 이게 시장이 형성이 돼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이 가격이 이 거래소의 시장 가격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또 가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크립토 커런시라고 해서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실시간 평균가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에 볼 때 여기에 소수점을 100으로 없이 100으로 놨습니다. 이 100으로 놨다는 것은 100 비트코인 간격으로 지금 오더북을 정렬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어차피 설명할 것이지만 여기 지금 화면을 보면은 지금 현재 매도 대기 주문이 지금 현재 70대 30 정도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 주문으로 보면 지금 현재 매수가 대기 주문 더 쌓여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공격일까요? 수비일까요? 수비죠. 대기 주문이니까 당장 산 게 아니니까. 당장 사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고요. 바로 테이크라 그래가지고 바로 즉시 거래해버린다든가 이것은 메이커입니다. 시장을 형성해주는 메이커 가격이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테이커 가격이 있죠. 그냥 시장도 관계없이 즉시 거래해버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70대 30이라는 것은 여기서 수비가 지금 현재 강하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공격이 강하다. 팔려고 하는 공격이 지금 강하다. 희한하죠?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도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현물거래에서 주문할 때 여기서 리밋 대기, 지정가 대기 주문, 여기 주문하게 되면 여기 걸립니다. 시장에 나옵니다. 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 바이가 네. 비율이 높으면 네. 오히려 팔려고 하는 공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아까 주셨어요. 네. 근데 일반 투자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매수세가 더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왜 이 바이가 높은 게 방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매수를 지금 테이커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 떨어지면 사겠다고 수비한 거죠. 더 공격하면 사겠다고. 더 공격하면 사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공격이 강하다는 거죠. 대기 주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건 나중에 또 중요한 우리 가격 변동 요인이니까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현물 거래에서 리밋 대기 주문, 마켓 즉시 거래, 스탑 리밋 대기 주문이 있는데 이 스탑 리밋 대기 주문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됩니다. 리밋 주문이라는 것은 만일 우리가 산다 그러면 싸게 사기 위해서 유리하게 사기 위해서 리밋 거는 것이죠. 근데 가격이 오를 때 사겠다. 그럼 불리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못 사요. 리밋 걸 수가 없어요. 비싸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사겠다 하게 되면 불리한 조건에도 사겠다는 것은 그때까지 스탑 걸어놨다가 그때 사겠다는 것은 스탑 리밋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거래할 때는 스탑 리밋으로 주로 우리가 구매하게 된다고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팔려고 하는데 싸게 팔려고 한다? 이치 안 맞잖아요.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싸게 팔려고 하는 이유는 안전장치, 즉 손절 때문이죠. 그러면 싸게 팔려고 하는 것은 리밋을 못 걸죠. 리밋은 비싸게 파는 것에 걸 수 있지 싸게 파는 것에 못 걸 거 아닙니까? 그 반대로 걸 수 있는 게 스탑 리밋이다. 해서 손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능들은 현물거래나 선물거래에서 다 쓰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현물거래에서는 거래를 시작할 때도 이 방법을 쓰고 거래를 나올 때도 이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물거래에서는 이것은 포지션 진입을 할 때, 처음 거래 시작할 때만 쓰는 방법이고 나올 때 방법은 바로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이커를 못 쓰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검색창이 있죠. 검색창에 있으면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지금 현재 뭐냐면 여기서 지금 화면이 업그레이드 돼서 옛날 제가 설명할 때하고 좀 틀려졌어요. 옛날 제가 설명할 때는 11위에서부터 13위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그게 시황지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대신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7개밖에 못 보죠. 이제는 화면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7개. 그 다음에 쭉 올려보면 여기서 이게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여기가 11번째네요. 여기서 살짝 올려보면 11번째, 12번째, 13번째. 요거 합치면 이게 시황지수가 되겠네요.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요거만 보려고. 시황지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항시 USDT로 깔아놨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게 거래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8월 12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화면도 보여주면서 코칭하고 시황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비스를 할까요? 7월 30일 출근길 코인 시황 브리핑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거는 어제 거래했을 때 코칭을 여러분들이 이대로 했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 거죠.
그럼 그 전에도 보면은, 자, 그 전에도 이거는 휴일이니까 월요일 날 출근길에는 그 휴일 거 전부 했겠죠? 72시간 주요 뉴스는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현 시각 시황 분석은 이렇고, 그 다음에 현재 거래 대상 알트코인은 이렇고, 트렌드 분석은 이렇고, 코칭은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거래를 해봤으면 내 거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트레이닝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돈 들어서 하기 전에는 게임이죠. 그러면 이것처럼 유익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딱 해서, 이거 되면 언젠가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게임처럼 해서, 야, 이건 진짜 실무만 알면 나는 이거 대박 나겠다. 왜냐하면 내 제자들이 대박 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보세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죠. 자, 평일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을 묶어서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요일 중에도 긴급 코인 시황 브리핑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사이드죠, 사이드. 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도움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무적인 것은 아직 안 익혀도 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뭘까요?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건가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예측대로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안전장치를 하고 어떻게 위기를 탈출할 건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맹목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도 보면 물론 뉴스도 있죠. 뉴스도 당연히 있지만 시황 분석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어디로 갈 가격 변동성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현 좌표가 어딘가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고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은 하나, 둘, 세 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KY 거래기법의 핵심 넘버 1이죠.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런 지원, 매일매일 시황 분석과 코칭과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보고 내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을 할 때 회원가입도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생긴다? 열정이 생긴다. 그리고 신뢰가 생긴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안 거치고 하면은 부실해져요. 부실해져.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유튜브 쪽으로 돌아가 봤어요. 아까 회장님께서 대세와 장세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세란 바이낸스 이제 오더북 왼쪽 창 아래에서 매도세가 맞냐, 그리고 매수세가 맞냐로 확인하는 게 맞을까요? 이 대세란 것은 대세를 알려면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요즘은 얼터너티브사가 공포 탐욕 지수를 발표합니다. 발표하기 때문에 이게 5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발표해서 점수가 50에서 100으로 올라갈수록 시장은 낙관적이다. 시장은 시장 기대치가 높다는 것이고요. 50에서 40, 30 이렇게 제로를 향해서 떨어지게 될수록 시장이 비관적이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다. 안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금 현재가 바로 여기 내가 써놨죠? 72라고. 이날 시황지수가 72라고 써놨잖아요. 이거는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차트도 보는데 이것은 지금 설명하기보다
차차 여러분들이 더 경험 쌓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가의 현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요. 현 위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장세 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세 판독은 이 시점에서는 제4차 상승세라고 했네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보면은 장세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4차 상승세에서 거래소 매물을 뚫지 못하고 조정구간 상단에 횡보 중이다 하고 써 있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면요. 작년서부터는요.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거래소들이 이 가격 조작을 합니다. 담합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 가격이 너무 오르면 자기네가 팔고 그 판 거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그래서 옛날처럼 폭락할 위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304만 개입니다. 비트코인 총 합쳐봐야 뭐 2천만 개 아닙니까? 304만 개고 옛날에는 고래들이 담합해서 그 가격 조작 정책을 폈는데요. 고래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봐야 한 200~300만 개고 더 있다 해봐야 그것은 콜드 월렛이라 해서 인터넷이 아니고 그냥 창고에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큰 위력이 없어요. 지금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지갑은 핫 월렛이라 해서 인터넷에 연결된 거 바로 꺼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해킹을 잘 당한다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바이낸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가격을 어떻게 조작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연차 상승세, 가격이 상승세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가격이 오르니까 사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 망하는 겁니다. 왜? 거의 오르면 바이낸스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소들은 다 지금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으니까 팔아야죠. 다음 싸게 사야 되니까. 그 팔 때 여러분들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시 개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가격이 뚝 떨어지면은 이제 가격을 받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 조작 정책은 뭡니까? 그게 하락세에 되면 가격 조작 정책을 하는 것을 마지노 벨트라고 합니다. 마지노 벨트에 물량을 쌓아놓는단 말이죠. 대기 주문을 쌓아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 벨트의 성격이 있어요. 마지노 벨트는요, 상승세, 즉 하단에서부터 15% 이상 올라갔을 때가 1차 상승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넘어갈 때마다 2차, 3차, 4차 이렇게 상승세라고 하는데 상승세가 되면 거래소에서 이제 팔려고 매도 주문을 치죠. 이것을 마지노 벨트라고 그러는데 이때 조심할 것은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더 비싸게 팔려고 싹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가 없으면 그 뉴스를 우리는 시황지수로 한다 그랬죠. 그런 뉴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마지노 벨트는 거의 먹잇감입니다. 먹잇감. 살려고 하는 힘을 거기서 많이 중화시켜버리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떨어질 확률이 더 커집니다. 가격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배워야 할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개념적으로만 보면은 이 장세 판독으로 우리가 상승세와 하락세 사이는 조정 구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승세에도 이제 15%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떨어졌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2차, 3차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마다 거기에 바로 거래소들의 가격 조작 정책이라 그럴까? 마지노 벨트가 쳐져 있다. 그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1차 상승세는 이제 바닥에서 15% 상승했을 때이고 2, 3차 상승세는 이제 그 전고점을 계속 돌파할 때마다 상승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오른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올랐을 때 오히려 파는 그런 세력과 고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떨어질 때 사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1차 하락세, 2차 하락세 이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면 단편적으로 말해버리면 곤란한 게요.
조정국만 3개월이 갈 수가 있습니다. 상승세도 없고 하락세도 없고 조정국만 가는데 그땐 그러면 거래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장기 거래자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지금 현재 67대 33이죠. 그러면 매수 대기 주문이 많은데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지금 현재 6만 5천 불에 지금 현재 거래소가 걸어놨죠. 이 돈이 이 비트코인 물량이 일반인이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이낸스가 걸어놓은 거죠. 그러면 이 위에서 보시면 위에 보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밑에서 이걸 여기서 수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마지노 벨트라고 안 합니다. 왜 마지노 벨트라고 안 할까요? 이거는 하나의 턱걸이지 마지노 벨트라고 안 하는 이유는 위에서 15% 안 떨어진 데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15% 떨어져야 이렇게 형식적인 매물이 아니라, 대기 주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기 주문들이 걸린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마지노 벨트는 아니라도 저 대기 주문이 1차 방어를 하는 겁니다. 1차 방어를 하는데 만일의 경우 여기서 어떤 뉴스가 있어서 팍 떨어지면 저 대기 주문을 갖다가 살려고 대기 주문 걸어놓은 것을 거래소가 가만히 놔둘까요? 싹 치워버리겠죠. 더 싸게 살라고. 그럼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뉴스를 우리가 알 재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황지수로 파악한다. 이 시황지수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대세와 시황지수, 장세와 시황지수, 그 다음에 시황지수와 마지노 벨트, 이 상호 관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디로 변한다는 것을 대충 눈치채고 또 많이 경험이 쌓으면 75%, 80%는 알고 거래를 할 수 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은요, 그거를 알아맞추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이렇게 흘러갈 거다. 이것을 맞춰가지고 수익을 내보는 훈련이 바로 모의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이낸스 우측 USDT 아래에 세 가지의 코인의 이제 상승률을 더했을 때가 이제 시황 지수가 되잖아요. 네. 그게 40 이상일 때는 비트코인 강세장, 활황기인 거고,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화면상에서의 USDT 아래 세 가지를 더한 시황 지수가 조금 20 이상, 30 이상 좋을 때는 알트코인에도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시황지수가 30 넘어가면요, 그것은 알트코인에 먹을 것이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그 먹는 법은 나중에 배우더라도. 그런데 이 시황지수가 20 이하 이렇게 되면요, 먹을 만한 것이 있어도 다 유혹입니다. 괜히 들어가 봐야 골치 아프죠. 그래서 내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 역사를 얘기할 때 알트코인 불장, 랠리 시대가 있었다. 그때는요, 일주일에 5번 정도가 화랑기였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2, 3일, 하루 이틀 정도가 화랑기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옛날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침체기는 아예 하면 안 되겠고요. 조종기에서도요, 진짜 먹기도 힘들어요. 침체기로 가버리면 손해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황지수가 20 이하일 때는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현물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현물 거래는 장기 거래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현물 거래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거래하듯이 똑같이 마지노 벨트에 참석하고 내려오면은 밑에서 마지노 벨트 같이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건 장기 거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장기 거래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 때 한꺼번에 걸지 않고 다단계로 걸죠. 그래서 항시 50%는 USDT로 갖고 있고 50%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올라가면 그거 팔고 내려오면 이걸로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장기 거래라고 합니다.